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보자마자 어떤 사람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외모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는 인간관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외모는 마음의 거울이다라는 명언처럼 겉모습에 스며든 심리의 흔적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외모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모 속에 담긴 심리의 신호, 그 5가지 예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에도 수많은 표정을 짓습니다. 기쁘면 웃고, 속상하면 울며, 당황하면 놀란 얼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늘 인상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썹을 찌푸리고, 입꼬리를 내리고, 얼굴에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는 표정이 익숙한 사람 말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 걸까요? 혹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일까요? 사실 그런 표정에는 마음속 깊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늘 인상을 쓰고 사는 사람들은 대개 세상에 대한 경계심이 큽니다.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무시하지 않을까, 손해를 보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은 자연스럽게 얼굴의 긴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표정이 굳고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주변 사람들은 그 표정을 보고 차갑다, 불친절하다, 혹은 화를 잘 낼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꼭 성격이 나쁘다거나 예민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과거에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거나 반복되는 실망과 배신을 겪으면서 세상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단단한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나를 쉽게 보지 마세요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얼굴로 표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한 늘 인상을 쓰는 사람은 내면에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몸도 자연스럽게 긴장하고 그 긴장이 얼굴 근육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편안한 얼굴이 되려면 먼저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쉽게 드러낼 수 없고 타인에게 마음을 열기 어려운 상태라면 얼굴은 그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웃지 않으려 해도 웃을 수 없고 누군가의 다정한 말에도 표정이 쉽게 풀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늘 인상을 쓰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은 그 표정을 보고 거리감을 느끼거나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관계가 멀어지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결국 본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경직된 얼굴을 유지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오해와 외로움을 불러오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표정은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왜 늘 인상을 쓰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마음속 경직과 불안을 조금씩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면 표정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더 따뜻하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의 표정은 어떤가요? 무의식 중에 굳어버린 얼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얼굴 뒤에 감춰진 마음의 무게를 먼저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연습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인상은 습관이 될 수 있지만 그 습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드러나는 경직은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입니다. 그러니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시선입니다.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따뜻한 눈빛은 안심을 주고, 진지한 눈빛은 신뢰를 이끌어내며, 또렷한 시선은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유독 시선을 잘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눈을 피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자주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면의 자존감이나 심리적 안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 어딘가에는 내가 잘못 보일까봐, 상대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까봐 하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눈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성장 과정이나 과거의 경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비난이나 비교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위협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조차도 평가나 판단의 시선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줍음이나 소극적인 성격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또한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주 나 자신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마음,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몸에 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감정은 외모나 말투, 태도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눈빛입니다. 눈은 마음을 비추는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피하는 모습은 단지 눈을 돌리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숨기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선을 잘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드러냈을 때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 욕구를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차분하고 조용해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싶은 갈망과 경계심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선 회피가 반드시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자신만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씩 바꿔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연습은 그 자체로도 자존감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를 마주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나는 왜 눈을 피하고 있었는지, 누구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선을 두려워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은 자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시선을 마주할 수 있어야 타인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눈빛도 더 이상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눈맞춤과 편안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타인과 시선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셨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세상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눈빛을 통해 더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시선을 마주한다는 것은 단지 눈을 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 앞에서 숨지 않겠습니다라는 조용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언젠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단정한 머리를 하고 자신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외모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꾸밈은 건강한 자기관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거나 과하게 꾸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꾸미거나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한 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꾸미는 사람들은 종종 내면에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적인 요소를 통해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무언가를 더 씹히고 포장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 예쁘게, 더 멋지게, 더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는 압박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는 인정 욕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특별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외모에 투영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도해질 경우 자신을 진짜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내면의 자존감이 아닌 타인의 시선이 자신을 규정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나친 꾸밈은 종종 나는 이렇게 완벽하니까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외적으로 꾸민 모습 자체가 방어 기제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약점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겉모습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마치 갑옷을 두르듯 외모를 무장하여 내면의 불안과 결핍을 감추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모습은 오히려 진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고 관계에서도 진정성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을 보게 되며 그 안에 있는 진짜 마음에는 다가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얕아지고 오히려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왜 진짜 나를 봐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허전함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또한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면 그것이 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외모가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리고 타인의 평가에 따라 하루의 감정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적인 꾸밈 자체를 부정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나는 이렇게까지 꾸미고 있는가를 솔직하게 마주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즐거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불안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구분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시선 때문에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고 즐기기 위해서 꾸미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자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꾸미지 않으면 불안하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마음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외모는 바꿀 수 있지만 진짜 자존감은 외적인 변화로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나도 괜찮다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특별해 보이고 싶은 그 마음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결국 나 자신이 사라지고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부족함마저도 인정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매력적인 모습이 외모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꾸밈은 나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불안을 감추기 위한 방어인지 가만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이든 그 마음을 비난하지 마시고 다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모든 꾸밈은 마음에서 출발하며 그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자유롭고 당당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을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궁금해집니다. 왜 말이 없을까? 혹시 낯을 가리는 걸까? 아니면 나에게 마음이 없는 걸까?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단지 말이 없는 것을 넘어서는 깊은 심리적 배경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수가 적고 몸이 굳은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조용함 너머에 말로 표현되지 않는 마음의 이야기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성격이 내성적이어서라기보다 대개 과거에 겪은 상처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가 외면당한 경험,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기억들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말이 적다는 것은 어쩌면 더는 실망하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상처받는 대화를 피하려고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몸의 움직임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행동이 경직되고 웃음이 줄어들며 상대방과 눈을 잘 마주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무관심이나 냉정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너무 조심스러워서 행동조차 조심스럽게 굳어버린 것이죠. 말이 적고 몸이 굳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감정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마음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말에 상처를 잘 받고 미묘한 분위기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려고 하고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실수를 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심하는 습관은 결국 침묵으로 굳어지고 몸의 경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말을 끌어내는 시도보다 먼저 안전하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음속 문을 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며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신뢰를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말을 시키거나 급하게 다가가는 방식은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조용함 속에도 많은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며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감정을 혼자 감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단지 세상과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지켜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말이 없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들의 침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분위기, 편안한 침묵도 괜찮다는 시선, 그리고 말이 없어도 함께 있다는 느낌을 주는 존재는 그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마음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때 그들은 조금씩 몸의 긴장을 풀고 자신만의 속도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용한 사람 스스로도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말을 아끼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몸이 긴장되기 시작했는지를 천천히 떠올려보고 그 과거의 나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이해받지 못했던 경험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조용함은 결코 무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보호막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상처와 조심스러움을 이해하려는 태도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깊은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했을 때 특별히 멋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수가 많지도 않고
눈에 띄는 외모나 스타일을 가진 것도 아닌데 묘하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부드러운 표정과 느긋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하거나 예민한 기색이 없고 타인의 눈치를 보기보다 자기만의 흐름을 지켜갑니다. 그 모습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즉 건강한 자존감과 안정된 내면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표정과 여유 있는 태도는 단순히 외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결과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과하게 꾸미려 하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도 않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말이나 행동보다는 자신이 진심으로 느끼는 바를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깊은 신뢰를 주고 함께 있을 때 불필요한 긴장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안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까지도 인정하고 비교보다는 수용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민감하게 흔들리는 대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결과 말투에서도 급함이 없고 행동 하나하나에서도 여유로움이 묻어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억지로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속도와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도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그런 사람의 표정과 자세가 관계를 치유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편안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들도 예전에는 불안하거나 조급했던 시기를 지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기르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균형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유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깊은 자기 성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줘야 사랑받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억지로 꾸미지 않고도 편안한 분위기를 풍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자신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을 감추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외모로, 표정으로, 태도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긴장하거나 자신을 과하게 포장하려는 습관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의 속도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면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편안한 표정과 느긋한 자세는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전해지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힘이 되어줍니다.